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약 45억 4천만 년 전, 초신성의 잔해인 광활한 가스와 먼지 구름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은하수처럼 펼쳐진 성운이죠. 중력은 이 물질들을 끌어당겨 뭉치게 했고 갓 태어난 지구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콩트처럼 돌멩이들이 뭉쳐 큰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요. 화산들이 폭발하며 용암과 가스를 혼돈스러운 대기 속으로 뿜어냈습니다. 흡사 백두산 폭발처럼 엄청난 규모였을 겁니다. 지구는 불과 분노의 가마솥, 가혹한 환경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불지옥 같았죠. 하지만 이러한 대혼란 속에서 지구의 운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흡사 김치처럼 숙성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행성과 해성들이 어린 지구의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물과 다른 휘발성 화합물을 가져왔습니다. 마치 택배처럼 배달된 것이죠. 폭력과 혼돈 속에서 지구는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장구를 치듯 쿵쾅거리는 시작이었죠. 먼지 구름에서 녹은 구체까지 우리의 행성은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떡처럼 치대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주에서 쏟아지는 폭격이 잦아들면서 지구는 식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에서 쏟아지는 폭격이 잦아들면서 지구는 식기 시작했습니다. 녹은 표면이 열을 방출하며 지각을 형성했습니다. 녹은 표면이 열을 방출하며 지각을 형성했습니다. 화산들은 여전히 폭발하며 가스를 방출하여 지구의 초기 대기를 형성했습니다. 마치 독도처럼 용암이 끓어오르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화산들은 여전히 폭발하며 가스를 방출하여 지구의 초기 대기를 형성했습니다. 마치 독도처럼 용암이 끓어오르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냉각으로 인해 액체 상태의 물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냉각로 인해 액체 상태의 물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며 최초의 바다가 형성되었습니다. 마치 장마철처럼 비가 끊임없이 내렸을 것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며 최초의 바다가 형성되었습니다. 마치 장마철처럼 비가 끊임없이 내렸을 것입니다. 이 초기 바다는 뜨겁고 산성이었으며 자외선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초기 바다는 뜨겁고 산성이었으며 자외오선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속에서 곧 생명의 기적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그러나 이 물속에서 곧 생명의 기적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생명의 탄생을 위한 무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을 위한 무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생겨난 것은 과학에서 가장 심오한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생겨난 것은 과학에서 가장 심오한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과학에서 가장 심오한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과학에서의 가장 심오한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약 35억 년에서 37억 년 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약 35억 년에서 37억 년 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기본 재료들이 태초의 스프 속에서 소용돌이치며 상호작용했습니다. 생명구의 기본 재료들이 태초의 스프 속에서 소용돌이치며 상호작용했습니다. 번개, 화산열, 태양의 자외선으로 활성화된 이러한 요소들은 복잡한 유기분자를 형성했습니다. 번개, 화산열, 태양의 자외오선으로 활성화된 이러한 요소들은 복잡한 유기분자를 형성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이러한 분자들은 결합하고 분리되고 재결합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이러한 분자들은 결합하고 분리되고 재결합했습니다. 한 분자가 자가 복제 능력을 획득하게 되면서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자가 자가 복제 능력을 획득하게 되면서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가 복제 분자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전구체였습니다. 아이자가 복제 분자는 지구상구의 모든 생명체의 전구체였습니다. 정확한 과정은 여전히 과학에서
가장 큰 미해결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과정은 여전히 과학에서 가장 큰 미해결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유력한 가설 중 하나인 RNA 세계 가설은 초기 생명체에서 RNA가 중심 분자였다고 주장합니다. 유력한 가설 중 하나인 RNA 세계 가설은 초기 생명체에서 RNA가 중심 분자화였다고 주장합니다. R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화학 반응을 촉매할 수 있습니다. R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화학 반응을 촉매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생명체는 RNA에만 의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 생명체는 RNA에만 의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DNA는 RNA에서 진화하여 유전 정보 저장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TTA라 DNA는 RNA에서 진화하여 유전 정보 저장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옛날 서당에서 훈장님이 쓰시던 서책에서 현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정보 저장 방식이 바뀐 것처럼 말이죠. 마치 옛날 서당에서 훈장님이 시세이던 서적에서 현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정보 저장 방식이 바뀐 것처럼 말이죠. 단백질은 생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주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단백질은 생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주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 효소가 발효를 돕는 것처럼요. 김치를 담글 때 효소가 발효를 돕는 것처럼요. 반응을 촉매하는 RNA 분자인 리보자임은 이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반응을 촉매하는 RNA 분자인 리보자임은 이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RNA 세계 가설은 생명의 출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합니다. RNA 세계 가설은 생명의 출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합니다. RNA 세계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RNA 세계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려시대 금속 활자의 비밀을 밝혀 인쇄술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마치 고려시대 금속 활자의 비밀을 밝혀 인쇄술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대사우선 가설은 생명이 자립적인 화학 반응의 집합에서 시작되었다고 제안합니다. 대사우선 가설은 생명이 자립적인 화학 반응의 집합에서 시작되었다고 저안합니다. 생명은 서로 연결된 화학 순환에서 발생하여 원시적인 신진대사를 형성했습니다. 마치 김치가 발효되듯 복잡한 화학 작용이 생명의 기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생명은 서로 연결된 화학 순환에서 발생하여 원시적인 신진대사를 형성했습니다. 마치 김치가 발효되듯 복잡한 화학 작용이 생명의 기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순환은 생명의 구성 요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게 순환은 생명의 구성 요소를 만들어냈습니다. 각 단계가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화학 반응의 네트워크를 상상해 보세요. 각 단계가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화학 반응의 네트워크를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순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여 복잡한 대사 경로를 만들어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 순환은 시간이 지남에 뒤따라 진화하여 복잡한 대사 경로를 만들어냈을 수 있습니다. RNA와 같은 자기 복제 분자의 출현은 이러한 대사 네트워크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RNA와 같은 자기 복제 분자의 출현은 이러한 게 대사 네트워크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열수 분출구와 화산 온천은 이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열수 분출구와 화산 온천은 이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초기 대사 반응을 주도했을 수 있는 화학적 기울기를 만듭니다. 이러한 게 환경은 초기 대사 반응을 주도했을 수 있는 화학적 기울기를 만듭니다. 마지막 보편적 공통조상 즉 류키는 지구 생명체의 뿌리를 나타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뿌리라고 할 수 있죠. 류키는 약 42억 년 전에 살았습니다. 지구가 불덩거리 같았던 아주 먼 옛날이죠. 모든 생명체는 이 단세포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간부터 미생물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엘리우시아는 세포막, 유전 물질, 그리고 복잡한 신진대사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명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모든 생명체의 공통된 특징을 연구하여 엘리우시아의 존재를 추론합니다. 마치 탐정처럼 과거의 흔적을 찾는 거죠. 유전자, 서열과 생화학적 과정을 비교하면 핵심 유전자와 단백질 세트가 드러납니다. 유전자 지도를 비교해서 공통조상을 찾는 거예요. 이러한 공유된 특징들은 공통조상을 가리킵니다.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증거죠. 엘리우시아의 존재는 모든 생명체의 상호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루차 이후 수십억 년 동안 지구상의 생명체는 오로지 단세포 생물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엘리우시아 이후 수십억 년 동안 지구상의 생명체는 오로지 단세포 생물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미세한 성우자들은 모든 후속 생명체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미세한 성우자들은 모든 후속 생명체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대기를 변화시키고 바다를 형성했습니다. 광합성의 진화는 생물들이 햇빛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광합성 우의 진화는 생물들이 햇빛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광합성은 산소를 방출하여 지구의 대기를 변화시켰습니다. 지구의 대기를 변화시켰습니다. 산소로 호흡하는 생물들이 번성하며 복잡한 생명체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산소로 호흡하는 생물들이 번성하며 복잡한 생명체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경쟁, 포식, 그리고 공생 관계는 초기 생명체를 형성했습니다. 단세포 생물들은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물권을 만들었습니다. 루카루치아의 기원은 아직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RNA처럼 더 단순하고 작아 복제하는 분자에서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김치 유산균처럼 말이죠. 이 분자가 복제하고 변이하면서 새로운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흡사 한글 제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다양한 단어를 만드는 것처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리한 특성이 퍼져 더 복잡한 유기체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유튜브놀이에서 뭐가 나오면 더 빨리 앞서 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또 다른 가능성은 단순한 막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분자에서 루카가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된장찌개처럼 여러 재료가 만나 새로운 맛을 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원시세포는 더 복잡한 개체로 진화하여 루카를 탄생시켰습니다. 마치 떡볶이가 처음에는 떡만 있다가 어묵, 야채 등이 추가되어 더 맛있어진 것처럼요. 루카의 출현은 복잡한 세포 생명체로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단군 신화에서 곰이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루카의 유산은 모든 생명체의 DNA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마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갑옷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지구상의 생명체는 바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약 5억 4,100만 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빅뱅처럼 갑자기 생명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입니다. 눈부시게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신이 한바탕 잔치를 벌인 것 같았죠. 단단한 껍데기, 눈, 그리고 부속지들을 가진 동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바다는 더욱 활기 넘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산소 농도의 증가와 포식자의 진화는 생물 다양성을 더욱 촉진시켰습니다. 마치 김장김치처럼 깊고 풍부한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이죠. 캄브리아기 대폭발은 대부분의 주요 동물 집단의 기본적인 신체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동물들의 조상격인 동물들이 나타난 셈이죠. 마치 족보의 시작과 같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창의성과 혁신의 시대였습니다. 마치 석굴암이나 불국사를 만들던 시대처럼 새로운 생명의 형태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졌습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의 유산은 오늘날 동물들의 다양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동물들은 모두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는 멋진 드라마의 후손들인 셈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육지는 황량하고 생명체가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식물들은 물 밖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약 5억 년 전 최초의 육상식물이 등장했습니다. 마치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처럼 지구에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초기 식물들은 이끼와 같은 단순한 비관다발 식물이었습니다. 마치 한강변처럼 이들은 물가 근처의 습한 환경에 집착했습니다. 식물들이 내륙으로 퍼져나가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봄이 오듯 경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균류와 곤충들이 그 뒤를 따랐고 마치 김치 유산균처럼 공생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육지의 식민지화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풍부하고 다양한 육상 생태계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비빔밥처럼 다채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생대가 끝나갈 무렵 파충류는 지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생대, 즉 파충류의 시대에는 공룡이 지배적인 위치에 올랐습니다. 공룡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형태, 크기, 그리고 적응력을 가지고 진화했습니다. 마치 봉준호 감독의 영화처럼 다채로운 모습이었죠. 어떤 공룡은 사나운 포식자였고 어떤 공룡은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마치 호랑이와 사슴처럼 말이죠. 그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서식하며 화석 기록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흡사 우리 조상들이 고인돌의 흔적을 남긴 것처럼요. 공룡의 시대는 극적인 변화와 진화의 시대였습니다. 마치 임진왜란처럼 격동의 시대였죠. 대륙이 이동하고 기후가 변동하고 새로운 종들이 진화했습니다. 마치 사계절처럼 끊임없이 변화했죠. 공룡은 번성하여 지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물 집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치 한류처럼 전 세계로 뻗어나갔죠. 오랫동안 번성했던 공룡의 시대는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임진왜란 때 왜군이 조선을 침략했지만 결국 물러나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약 6,600만 년 전 대격변이 중생대를 끝내고 지구상의 식물과 동물종의 약 76%를 멸종시켰는데 여기에는 공룡도 포함되었습니다. 마치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 원인은 약 10km 폭의 거대한 소행성이 현재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근처에 충돌한 것입니다. 마치 옛날 이야기 속의 도깨비 방망기처럼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죠. 칙술루브 충돌로 알려진 이 충격은 상상할 수 없는 파괴를 일으켜 지진, 쓰나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맹렬한 산불을 일으켰습니다. 흡사 임진왜란 때 왜군이 불을 지르며 쳐들어온 것과 같은 재앙이었죠. 또한 엄청난 양의 먼지와 파편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태양을 가리고 수년 동안 지속되는 지구 한랭화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긴 장마철에 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암흑 속에 갇힌 것과 같았습니다. KPG 멸종 사건은 지구 생명체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 것처럼 중요한 사건입니다. 파충류 시대의 종말을 가져왔고 포유류의 번성과 결국 우리 인류의 출현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콩쥐팥쥐 이야기에서 콩쥐가 고난을 겪고 결국 행복을 찾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이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공룡의 멸종은 비극적이었지만 다른 생물 집단이 번성하고 다양화될 수 있는 생태학적 빈 공간을 만들어 진화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마치 홍길동처럼 새로운 영웅이 등장할 기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
진 KPG 대멸종 이후는 커다란 변화와 기회의 시대였습니다. KPG 대멸종 이후는 커다란 변화와 기회의 시대였습니다. 공룡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주인공들이 등장할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공룡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주인공들이 등장할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물려받은 세상은 충돌 이전에 울창하고 활기 넘치던 행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치 영화 괴물 속 황폐한 도시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물려받은 세상은 충돌 이전의 울창하고 활기 넘치던 행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치 영화 괴물 속 황폐한 도시처럼 말이죠. 하늘은 먼지와 파편으로 뒤덮여 태양을 가리고 지구를 오랜 추위와 어둠 속에 빠뜨렸습니다. 하늘은 먼지와 파편으로 뒤덮여 태양을 가리고 지구를 오랜 추위와 어둠 속에 빠뜨렸습니다. 식물들은 햇빛을 받지 못해 시들어 죽었습니다. 식물들은 햇빛을 받지 못해 시들어 죽었습니다. 공룡을 먹여 살렸던 먹이 사슬이 무너지면서 세상은 회복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공룡을 먹여 살렸던 먹이 사슬이 무너지면서 세상은 회복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파괴 속에서도 생명은 살아남을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파괴 속에서도 생명은 살아남을 길을 찾았습니다. 땅속 깊은 굴과 틈새에서 작은 생물들이 대재앙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티탕 속 깊은 굴과 틈새에서 작은 생물들이 대재앙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대부분 작은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였던 이 생존자들은 재앙을 견뎌낼 수 있는 독특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작은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였던 이 생존자들은 재앙을 견뎌낼 수 있는 독특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크기가 작고 신진대사율이 낮아 제한된 식량으로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크기가 작고 신진대사율이 낮아 제한된 식량으로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야행성이었기 때문에 지표면의 혹독한 환경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야행성이었기 때문에 지표면 위 혹독한 환경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적응력이 뛰어나 다양한 먹이와 서식지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적응력이 뛰어나 다양한 먹이와 서식지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어둠을 뚫고 햇빛이 비치자 KPG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생물들이 변화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어둠을 뚫고 햇빛이 비치자 KPG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생물들이 변화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한때 지구의 절대적인 지배자였던 공룡들은 사라졌습니다. 한때 지구의 절대적인 지배자였던 공룡들은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파충류로 가득했던 숲은 이제 고요해졌고 그들의 자리는 고사리와 다른 빠르게 자라는 식물들로 대체되었습니다. 거대한 파충류로 가득했던 숲은 이제 고요해졌고 그들의 자리는 고사리와 다른 비빠르게 자라는 식물들로 대체되었습니다. 공룡의 멸종은 생태계의 공백을 만들었고 그 빈자리는 살아남은 생물들에 의해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공룡의 멸종은 생태계의 공백을 만들었고 그 빈자리는 살아남은 생물들에 의해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특히 포유류는 이 기회를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포유류는 이 기회를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혈 동물이었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일정한 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혈 동물이었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일정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이빨을 가지고 진화하여 더욱 다양한 먹이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이빨을 가지고 진화하여 더욱 다양한 먹이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키웠는데 이는 새끼의 생존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키우는데 이는 새끼의 생존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한때 공룡의 지배 아래 가려져 있던 이러한 적응력은 이제 멸종 이후의 세상에서 포유류에게 확실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한때 공룡의 지배 아래 가려져 있던 이러한 적응력은 이제 멸종 이후의 세상에서 포유류에게 확실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 작은 따쥐부터 거대한 고래까지 눈부시게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 작은 따쥐부터 거대한 고래까지 눈부시게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6,600만 년) 전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신생대는 종종 포유류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6,600만 년 전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신생대는 종종 포유류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이 시기에 포유류는 놀라운 방산을 거쳐 공룡이 남긴 생태적 지위를 채우기 위해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이 시기에 포유류는 놀라운 방산을 거쳐 공룡이 남긴 생태적 지위를 채우기 위해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바다에서는 고래와 돌고래가 육지에 사는 포유류에서 진화하여 사지가 지느러미로 변하고 몸은 물속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바다에서는 고래와 돌고래가 육지에 사는 포유류에서 진화하여 사지가 지느러미로 변하고 몸은 물속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박쥐는 길어진 손가락에서 날개를 발달시키고 어둠 속에서 길을 찾고 사냥하기 위해 반향 위치 측정 기술을 익히며 하늘을 날았습니다. 박쥐는 길어진 손가락에서 날개를 발달시키고 어둠 속에서 길을 찾고 사냥하기 위해 반향 위치 측정 기술을 익히며 하늘을 날았습니다. 육지에서는 포유류가 놀랍도록 다양한 형태와 적응력을 발달시켰습니다. 육지에서는 포유류가 놀랍도록 다양한 형태와 적응력을 발달시켰습니다. 말과 사슴과 같은 초식 동물은 거친 식물에서 영양분을 추출하기 위해 긴 다리와 복잡한 소화 시스템을 발달시켰습니다. 말과 사슴과 같은 초식 동물은 거친 식물에서 영양분을 추출하기 위해 긴 다리와 복잡한 소화 시스템을 발달시켰습니다.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포식자는 먹이를 잡기 위해 감각과 사냥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포식자는 먹이를 잡기 위해 감각과 사냥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원숭이, 유인원, 인간을 포함하는 포유류 그룹인 영장류 또한 신생대에 상당한 다양화를 겪었습니다. 원숭이, 유인원, 인간을 포함하는 포유류 그룹인 영장류 티토는 신생대에 상당한 다양화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숲의 복잡한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잡는 손과 발, 양한시, 큰 뇌를 발달시켰습니다. 그들은 숲의 복잡한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잡는 손과 발, 양한시, 큰 뇌를 발달시켰습니다. 신생대에 번성했던 수많은 포유류 중에서 결국 우리 인류로 이어진 한 종이 있었습니다. 잡는 손, 예리한 시력, 그리고 큰 뇌를 가진 영장류는 인류 진화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초기 영장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나무 위에 사는 작은 생물이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그들은 나무 위에서 번성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나뭇가지를 잡을 수 있는 손과 발은 나무 사이를 민첩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치 다람쥐처럼요. 양한시는 나뭇가지 사이를 뛰어넘을 때 깊이 감각을 제공했습니다. 큰 뇌는 그들이 도구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일부 영장류는 땅에서의 삶에 적응했습니다. 초기 인류는 초원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류의 진화적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두 발로 걷는 것은 도구와 음식을 나르기 위해 손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더 큰 노예와 사회 구조는 협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마치 두레처럼 말이죠. 이것은 호모사피엔스가 세상을 재편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변화하는 하늘 아래 아프리카 사바나가 펼쳐지면서 지구의 장대한 서사시에 놀라운 장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하는 하늘 아래 아프리카 사바나가 펼쳐지면서 지구의 장대한 서사시에 놀라운 장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에서 생활하던 유인원으로부터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했습니다. 티탕에서 생활하던 유인원으로부터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했습니다. 우리는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의 유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 우의 유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호기심 많고 창의적이며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호기심 많고 창의적이며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구를 만들고 불을 사용하고 예술을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독을 만들고 불을 사용하고 예술을 창조했습니다. 언어는 그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언어는 그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지구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지구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환경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뒤따라 환경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지구 곳곳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지구 곳곳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직선적인 발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직순적인 발전이 아닙니다. 인류의 진화는 찬란함과 잔혹함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진화는 찬란함과 잔혹함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와 파괴, 양쪽 모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와 파괴의 양쪽 모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우리의 소박한 시작으로부터 인류는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눈부시게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와 언어의 테피스트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무역로를 개척하고 우리의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꿈을 반영하는 예술, 음악 그리고 문학을 창조했습니다. 또한 전쟁을 벌이고 자원을 착취하고 광범위한 환경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혁신과 발전을 위한 우리의 능력은 종종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터전인 지구에 미치는 결과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거대한 세상의 틀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 일부이며 수십억 년에 걸쳐 엮어진 생명의 복잡한 그물을 통해 모든 생명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 진화의 장대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행성은 자연의 힘과 인간의 행동에 의해 형성되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자연의 힘과 인간의 행동 모두에 의해 형성되며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이 우리 미래의 방향과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특별한 행성의 가치 있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우리의 지성과 연민 그리고 창의력을 사용하여 모든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는 단지 수십억 년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미래의